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하는 사람이 차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중앙일보에 오늘 또 이런 인터뷰도 났습니다. 이낙연, 이 인터뷰는 상당히 심각한 인터뷰인데요. 작년 5월에 계엄설을 들었다. 민주당도 그때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작년 5월에 이재명이 계엄설을 이미 들었을 것이다. 자, 그럼 이 인터뷰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엄을 하겠다는 그런 설이 있었다면 이재명이 그걸 듣고 뭘 했어야 되느냐? 국정 협조할 수 있는 야당의 메인 파트너로서 뭘 해야 되느냐? 탄핵 소추 남발하고 입법 폭주하고 특활비, 특경비 삭감하는 게 이재명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는. 여기 보면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악화시켰다는 걸 설명해 주신다면 하니까, 실은 그 2달 전인 지난해 5월 원로 보수 인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아니면 위수령이라도 해서 국가기강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를 2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민주당 어느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계엄 가능성을 지난해 7월부터 알았다고 했고, 이 대표도 대통령이 지난해 5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것 같다고 했지 않나요? 이러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설을 공언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8월 17일이죠. 결국 민주당도 지난해 5월부터 계엄 가능성을 알고 확신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뭘 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이면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당 세력이 192표를 가져가는 완전히 압승을 거뒀죠. 국민의힘이 108석에 그치는. 뭐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공천 어떤 실패 등등으로. 그러니까 5월부터 이거 뭔가 국가 비상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움직임을 민주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었으면서 국정협조의 파트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탄핵 소추 남발하고 의회 폭주하고 입법 폭거 지르고 2025년도 올해 특활비 특경비 다 삭감해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못하도록 궁지에 몰아넣는 정치적 권모술수에만 매진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의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이거 도저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들 집권하는데 이 올인하는 그런 이 정당이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오면 민주당 해체하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네. 자, 중앙일보 오늘 보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낮엔 탄핵 반대, 밤엔 대선 준비, 국힘 의원들 은밀한 이중생활. 뭐 영화 제목 같은 건데요. 근데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탄핵 심리를 한다고 해서 항의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전원. 저기 잘 보시면은 뭐 제일 왼편에 장동혁 국회의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윤상현 국회의원도 보이고, 나경원 국회의원도 보이고, 정점식 국회의원도 보이고, 김기현 국회의원도 보이고, 조배수 국회의원 보이고, 박대출, 뭐 강민국, 뭐 당등 이런 많이 보입니다. 이분들이 한 40여 명 왔어요. 40여 명. 그러니까 1월 15일 날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될 때 한남동 관저에 나와서 그거 안 된다고 막으려고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탄핵을 반대했던 반탄파 대선 후보로 5선 국회의원 3인방인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탄핵을 찬성하는 찬탄파는 대선 후보군이 절비한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의 경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누구든 당심을 결집하면 드라마를 쓸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앞으로 정상 대선이 벌어지든 2년 반 뒤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임기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대선이 벌어지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찍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한 조치를 당하고 그걸 국민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뚫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차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되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탄핵 반대 국회의원들을 지금 결집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지금 탄핵 심리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어필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앙일보 기사에는 홍준표, 김문수, 원희룡, 심지어 이철우 경북지사 등등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의원들이 거론이 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하는 사람이 차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과 좀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섰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있습니까? 탄핵 찬성했던 그 정치인들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죠. 민주당 영역에서는.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자유우파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은 지금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바로 정치계의 생리다.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배신자로 낙인시키는 순간 그게 천하에 누구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던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던 정치인들은 앞으로 자유우파 정당 플랫폼에서 정치하기 힘들다 이 소리입니다.